안녕하세요. 저 잠시 촬영팀 기다리면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요. 잠깐 동안이었지만 뭔가 마음이 꽉 찬 느낌이 드네요. 이게 바로 책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주 책방로드를 안내해드리면서 이 매력을 듬뿍 느끼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할까요? 동네 책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책들이 있겠고요.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고 엄마와 아이들의 놀이 공간은 물론이고요.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제가 오늘 동네 책방의 매력을 낱낱이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저만 믿고 따라와 보세요. 이곳은 삼방산으로 유명한 사계리입니다. 담쟁이가 정말 예술이죠. 이 담쟁이 우거진 건물이 우리가 방문할 첫 번째 책방입니다. 노르웨이의 피오르드 해안이 보이는 곳에 이르게 엄마, 그때 근데 빨판 엄청 많이 있어. 빨판 진짜 무섭다 얘 그치? 하나도 안 무서워. 빨판이 엄청 많이 있다. 엄마, 아, 너무 귀엽죠? 만화책에서 나온 듯한 아이들이 엄마가 읽어주는 책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멀리서 봤는데요.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딱 한 장면 같았어요. 아이들이랑 책 읽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네, 오시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편안하고 저는 좀 선물 같은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종종 해요. 왔다 가면 아이들도 재밌고 이제 보통 책방은 이제 책을 사야 되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는 항상 이렇게 같이 읽어도 되는 책들을 꽂아놓고 그 다음에 책 읽는 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문화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점이 참 좋아요. 여기 좋아요? 네. 끄떡거리는 거 보셨죠? 여기 이 책방은 유난히 단골 손님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엄마와 아이들은 물론 동네 주민들까지 동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동네 책방 자주 방문하시나요? 네, 자주 오는 편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공간이 좋고요. 또 원래 이렇게 서점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구경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선생님, 동네 책방이 주는 매력이 뭘까요? 제가 그 제주에 온 지 한 6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동네 이렇게 책방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저는 참 좋고 동네 어떤 문화 공간으로도 그런 훌륭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이런 동네 책방들이 그런 역할들을 잘 해주셔서 제주도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역량, 퀄리티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편안한 친구처럼 맞이해주는 동네 책방. 퇴근길 책 한 권 앞에 놓고 잠시 하루 일과를 정리하다 갈 수 있는 곳 동네 책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여기 보니까 책방인데 책도 많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공방 작품 같은 게 있어요.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제주에서 작업하시는 작가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제주의 특성을 담은 그리고 책과 어울리는 책갈피, 이런 조그만 수첩들, 이런 거 위주로 그래도 다른 분들한테 기념품으로, 제주를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코너를 마련해 봤어요. 책방 한쪽에 있는 소품들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인데요. 지역 작가들과 협업하는 것도 동네 책방의 역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책방은 언제 오픈하신 거예요? 한 2년 정도 됐고요. 네, 이 마을에 둥지를 틀면서 나는 서점이 있는 마을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점을 열게 됐습니다. 네,
어떤 할아버지 한 분께서는 이제 저희 서점 영어시는 걸 보시고 저기 멀리서부터 오시더니 여기 서점이냐고. 그래서 네, 서점 맞는데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야, 이 동네에 사기리에 서점이 생기다니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셨고요. 좀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 있는 작은 책방은 그 자체로서 마을 주민들의 기쁨이기도 한데요. 편안한 휴식 같은 공간 오래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제주시 도평에 있는 책방입니다. 책방에서 캘리그라피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수업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보이시죠? 글자 한 획에 모아진 저 집중력.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캘리그라피 수업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저희가 교재를 갖고 저희가 먼저 균형 잡히고 그리고 바른 획을 사용해서 정말 저희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가독성 있게 읽히는 그런 글을 쓰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교재를 갖고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네 책방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이 캘리그라피 수업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캘리그라피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게 배운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작년에 붓펜을 잠시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집펜 하는데 선생님 저 얼마나 됐어요? 중간중간 하셔서 그래도 6개월 이상. 네, 반년 정도 했어요. 이렇게 배워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일단 제 생활에서 환기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오면 좀 바쁘게 살던 생활에서 느리게 가지는 그리고 글씨를 통해서 제 마음이 여기에 글씨 자체에 나오는 그런 점들이 좋아서 계속 오고 있어요. 저도 한번 따라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써볼 글자는 오늘과 돌담 두 단어였습니다. 펜으로 쓰는 글자니까 손끝에만 힘을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캘리그라피는 온몸으로 쓰는 예술이었습니다. 좀 높아요. 네. 펜대가 조금 높아요. 네, 밀어요. 네, 그렇죠. 근데 살살 너무 막 밀지 말고. 선생님, 제가 쓴 오늘 돌담 어떠신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데도 가루색이 생각보다 잘 나서 깜짝 놀랐어요. 네, 오늘 돌담도 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네, 정말요? 네, 진짜로요. 네. 동네 책방에서 배우고 익히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그야말로 모든 순간을 꽃봉오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제가 여기 책방에 들어서자마자 보였던 게 여기 뒤에 널찍한 책장. 그리고 보니까 어린이들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어린이 책방이어서 주로 그림책하고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이들 책이 많아요. 그러면 이 책방은 언제 문을 연 거예요, 사장님? 3년 됐거든요. 오픈한 지 이제 딱 3년 되었습니다. 딱 오픈했을 때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던가요? 글쎄요, 저희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이 많아서 사실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낮에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오전 시간에는 주로 어머님들을 위한 여러 가지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동네 책방에서는 어른들과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와, 사진만 봐도 그 열정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또 이렇게 이런 그림책, 아이들이 책을 볼 수 있는 아이들 위주의 책방을 열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어린이 출판사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편집자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다 자연스럽게 아이들 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면서도 논술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아니면 재밌는 책이 뭘지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누고 저도 또 이제 배우는 걸 좋아하니까 배우고 가르치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에게 그 배움을 나눠주는 공간 동네 책방에서는 한여름에 무더위가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배우고 가르침에 열정이 가득했었습니다. 한여름보다 더 뜨거운 열정 아주 많이 응원합니다. 여기는 제주시 아라동에 자리한 책방입니다. 쉴 새 없이 오가는 차도 옆에 출입문 하나를 밀고 들어오면 이렇게 아늑하고 조용한 세계가 있다는 걸 사람들은 알까요? 그런데 눈치채셨나요? 여기는 이곳만의 특별한 책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되게 특별한 책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아까 저도 이제 살짝 돌아보면서 이게 선물 같은 책을 봤는데 대표님께서 직접 선물처럼 포장도 하고 이제 필사를 해서 어떤 책인지 소개도 하고 그런 책인가요? 네. 어쨌든 저기 보면 한 코너에 당신만을 위한 책, 비밀의 책 해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책하면 자기가 읽던 책만 편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표지만 보고 이제 판단하거나 저자, 출판사, 각자 책을 고르는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저 비밀의 책은 정말 어떻든 좀 우리가 우연히 어떻든 간에 만나게 되는 그런 선물처럼 내가 전혀 모르는 그다음에 그 앞에 제가 그 책에 관련된 저희 소감을 적어놔요. 그거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 책을 살지 말지를. 그래서 전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책을 만날 수 있는 뭐 자기를 위한 선물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선물용으로 사가기도 해요. 다른 분들한테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좀 선물 같은 의미로 제가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되게 공이 많이 들어갔어요. 바로 당신을 위한 비밀의 책이라는 건데요. 저도 하나 골라봤습니다. 혹시 대표님이 네. 저에게 선물을 하나 골라주시겠어요? 네. 참 이럴 때 참 곤란스럽긴 하죠. 네. 잘 모르고 이러면은 네, 저는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질문을 던지는 예술가의 태도에 대하여. 약간 어려운 말이긴 한데. 내용은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예쁘게 포장도 돼 있으니까 이거를 풀면서 어떤 책이 이 안에 들어있을까 궁금하고 그리고 이 선물을 풀어보면서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저에게 주는 선물인 책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이 들어있을지 너무 궁금해요. 대표님이 또 추천해 주신 책이잖아요. 반드시 괜찮은 책일 겁니다. 자, 풀어볼게요. 어떤 책이 절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에 편지도 들어있다고 했거든요. 짠! 나왔습니다. 태도가 작품이 될 때. 자, 오늘 제가 저에게 주는 선물은 태도가 작품이 될 때입니다. 이 안에 선물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선물 또한 편지가 들어있다고 했거든요. 짜잔! 처방전이에요. 각 사람에 맞게 처방전을 써주셨거든요. 누구의 손끝에 머물지 설레는 마음으로 씁니다. 이 책에는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제가 오늘 받은 처방전입니다. 사실 바쁘게 살아가면서 내가 잘 살고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게 많은데 오늘 이 처방전 저도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처방전 받으러 방문해 보세요. 책방 한쪽에는 중고서적 코너도 마련돼 있었는데요. 책방 대표님이 집에서 읽었던 책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 시작한 코너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책이 되게 많네요. 네. 여기가 이제 북카페도 겸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에 있는 책들은 다 신간이어서 오셔서 찾으시면서 이렇게 편안히 볼 수가 없잖아요. 저기는. 그래서 편안히 보시라고 이렇게
헌책 코너를 마련을 했고요. 이곳에서 책을 사가신 분들도 다 읽은 책들을 가지고 와 돌려볼 수 있게 운영되고 있다는데요. 가격도 저렴해서 지금은 책방을 찾는 분들의 최애 공간이라고 합니다. 책방 손님들이 여기서 신간을 사고 읽으시고 이제 꼭 소장이 필요 없는 책을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수수료 없이 팔아서 그 돈으로 여기 있는 책을 사시라고 예, 권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상태, 예, 그다음에 출간된 해, 예, 그다음에 웬만하면 어떻든 간에 그 정가에서 한 50% 정도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어쩐지 안 그래도 이게 보기에는 완전 새 책인데 가격이 좀 저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책이 독자들한테 도달하기까지 책을 다 읽고 난 후 그 뒤처리까지 어느 한 부분도 정성을 놓치지 않고 다가가려는 동네 책방. 저희도 그 세심한 정성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표선면 세와리에 있는 책방인데요. 벌써 눈이 시원해지시죠? 중산간 마을에 한적하게 자리한 책방입니다. 마침 시원한 아이스 커피가 생각났습니다. 책방 한쪽에 있는 카페에 아이스 커피 한 잔 부탁하고 책 한 권 골라 자리에 앉으니까요. 정말 일어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여유와 쉼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 공간 정말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이 책방에 딱 들어서자마자 공간이 널찍한 게 쉼, 편안함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책방 컨셉을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외진 시골 마을 아니어서 예, 쉬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곳에 있으니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어떤 계기로 이곳에 책방을 열게 되신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이제 서울에서 홍대에서 출판을 오랫동안 했었고 디자인 회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건강에 약간 이상이 좀 생겨서 사실은 쉬고 싶어서 여행을 왔다가 이곳에서 아팠던 부분이 금방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한 3개월 후에 아예 이주를 결심하고 내려왔어요. 아무래도 책과 관련된 공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공간을 짓게 됐죠. 탁 트인 공간에 자리한 책들마저 여유로움이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진열돼 있는 책들은 그리 호락호락한 책들이 아니더라고요. 이 책방을 찾는 고객은 어떤 고객들이 주로 책방을 방문을 하나요?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이런 책들보다는 오히려 조금 무거운 책들이 많아서 정말 책을 읽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시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와서 이제 이렇게 둘러보고 책방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오셔서 사진 찍고 가시는 분들은 저희는 많지 않으세요. 진짜 책을 읽으러 오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오셔서 아무 소파나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책을 읽고 가시고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여행을 오셨던 분들 중에 이 다음 코스는 어디 가고 이렇게 계획하고 오셨다가 여기 책방에 오셔가지고 그 다음 코스들을 다 포기하고 여기서 내내 문 닫을 때까지 책을 읽다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바로 이곳에서 쉼표를 딱 네, 찍고 네, 네, 돌아가시는 네. 거네요. 저도 이곳에 앉아서 잠시 책을 읽었는데요. 이렇게 바람도 살랑살랑 부는 게 이렇게 자연 에어컨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곳에서 쉼표 하나 딱 찍고 가는 느낌이 듭니다. 일상에 지친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는 공간. 너무 가볍지 않게 때론 묵직하게 자신을 가라앉혀 볼 수 있는 곳. 길을 걷다 우연히 만난 동네 책방에서 쉼표 하나 딱 찍어 볼까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나 그들만의 색깔로 만들어가는 공간 동네 책방. 좋아하는 책을 읽고 알고 싶었던 세계를 배우며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우리 동네 복합 문화 공간은 물론이고 동네 사랑방 역할까지 동네 책방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선물 같은 책 한 권이 나를 위해 기다리는 곳. 바로 우리 동네 책방 모습입니다.
네, 오늘 총 4군데의 책방을 둘러봤는데요. 책방이 다 똑같은 책방이지 뭐 특별한 게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각 책방마다 독특한 개성이 있어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했는데요. 다음에는 어떤 책방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주 책방 로드는 계속됩니다.